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일TV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이현휘라고 합니다. 통일TV 개국기념 특집 통일의 길을 찾아서 연속 인터뷰를 진행 중인데요. 오늘도 미국 조지아 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고 또 통일TV 자문위원을 맡고 계신 박한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주제는 통일교육과 통일문화입니다. 교수님께서는 한반도의 통일 정책과 또 통일이라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일 문화의 뒷받침이 있어야만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교수님 모시고 자세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교수님께서는 통일 교육과 통일 문화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그 통일 교육, 통일 문화가 특별히 중요한 그 이유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제 교육은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네. 사람을 변화시킴으로써 문화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인데, 네. 이제 문화라는 게 뭐냐? 문화라는 것은 신념 체계, 정치 이념, 도덕 체계, 또 관습 이런 것이 다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데, 그러한 문화는 변합니다. 네. 문화는 사람이 창조하고 또 사람에 의해서 변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화는 문명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예. 종교 질서가 포함되어 있는 문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화는 정권에 따라서 정치 체제의 성격에 따라서 이념이 바뀌면 정치 문화도 많이 바뀝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문화를 창조할 수 있고 또 손색을 줄 수도 있다. 예. 왜냐하면 이건 변하니까. 예. 그런 걸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통일 문화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문화가 없으면은 인간의 행위나 제도나 이런 것들이 갈피를 못 잡습니다. 어떤 일관성 있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측하기가 어렵고, 문화라는 것이 정돈하는 질서를 부여하는 인간 행위나 제도적인 거나 율법적인 거나 이런 걸 전부 규제하는 것이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통일된 국가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의 지침이 있어야, 문화의 그 맥락이 있어야지 통일도 되고 통일 후에 발전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통일 문화라는 말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네. 통일 문화는 통일에 필요한 의식구조, 필요한 이념, 체계, 필요한 도덕관, 이러한 것이 다 망라돼서 통일 문화인데, 통일을 위한, 그것도 평화 통일을 위한 이런 문화는 몇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평화적인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평화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평화는 조화입니다. 분쟁의 결여가 평화가 아니고 조화가 있는 것이 평화입니다. 그 조화라는 것은 다양성이 합해가지고 또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일정한 합의, 일정한 균일성을 만드는 것이 조화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통일 문화에서는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 안보 문화, 옛날 그 군사에 의한 국제 질서나 국내 질서를 보면은 수직적으로 문화를 또 사회 질서를 다양하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이 없으면은 조화가 있을 수 없고 조화가 없으면은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을 강조하는 그런 의식구조와 그런 도덕관이나 이런 것이 곧 통일문화라고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다양성. 그 다음에 다양성이 있으면은 각 다양성이 대표하는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나타내는 대변하는 사람들 간에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양 문화가 중요하고 대화 문화가 우리 통일 문화에는 중요한 것입니다. 대화는 다른 사람이 얘기를 들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대화는 가치관의 표현입니다. 대화라는 건 다이얼로그 혹은 영어로 우리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뜻을 표현하는 거고 자기를 표현하는 거고 그러니까 과학적인 이 사실을 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문화를 교환하고 문화 의식 구조를 하고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커뮤니케이션 대화 이런 것이 있음으로써 커뮤니티가 성립되게 됩니다. 커뮤니케이션과 커뮤니티는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가 생겨지면 그 커뮤니티 안에는 다양한 그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다양성이 없으면 커뮤니티가 없습니다. 그래 뭐 큰 공장이 있고 큰 회사가 있는 그건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한 커뮤니티는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생산과 소비 양상이 눈에 보여야 합니다. 그러한 커뮤니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통일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이제 통일 문화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다양성이 있고 다양성을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서로 있는 그대로 알아야 됩니다. 남북 간의 그 통일 문화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면 남북이 서로 있는 그대로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은 그거는 전부 다 악마화됐고 선전에 불과하고 그게 근 70년 동안 우리 역사를 남북 역사를 지배해 왔습니다. 이제 통일의 문단계에 와서는 우리 그걸 다 지향하고 다 벗어버리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자 이겁니다. 상대방의 합의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인정하자는 말도 아닙니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 내가 들어가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뭐 핵 정책이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저도 많이 거기에 분석도 하고 합니다만은 저를 일단 북한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이 입장에 들어가서 세상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북한을 이해하는 입장에 들어갑니다. 합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하면 평화가 있는 것이 합의하면 오히려 다툼이 있고 경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이해하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만들자. 이제 그런데 남북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여러 가지 이질성이 노정 많이 됐지요. 예. 그런데 동질성도 있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제가 북한에 50번 이상 학자로서 관찰하면서 다니면서 보고 느낀 것이 우리가 차이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통점도 있다. 예. 이걸 제가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공통점을 성을 기반으로 해서 통일 문화를 더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예. 그 공통점 제가 5가지만 얘기해. 하나는 사람을 알아보는 문화입니다. 예. 남이나 북이나 다 저 사람 언제, 저 인간 언제 사람 되려고 하느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건 사람을 중요하게 보는 문화가 남북 우리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통일 문화의 지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 민족성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이 어디에 있든지 언제 나이가 어떻든 간에 절대 가치를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왜냐? 우리 민족만큼 양심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없습니다. 양심이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양심에 부끄럽지 않느냐 이런 말을 북한에도 남한에서도 해외에서도 다 사용합니다. 그러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다.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은 강대국으로부터 지배도 많이 받았고 착취도 많이 당하고 등등을 해서 심지어서는 근년에 와서는 이산가족이 지금 수백만이 생겨가지고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떴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한을 느꼈습니다. 한을 느낄 민족이 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이라는 그 개념 그걸 우리 민족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남쪽만 하더라도 경험이 많지요. 일제시대 거기서부터 또 6.25 동란까지 우리가 전쟁까지 합하면은 뭐 미국의 영향도 많았고 또 북까지 하면은 공산주의 소련 중국의 영향도 많고 또 이 영향 다 벗어나려고 주체 철학을 또 만들어가 생활하고 모범적인 사회국가입니다. 사회국가가 다 동거에서 망하고 다 없어져도 북한은 유독하게 사회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평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평양에 여러 번 가지만은 북한은 놀랄 만큼 평등한 사회입니다. 물론 평등도 부유해가지고 평등하면 좋겠는데 부유하지 못한데 좀 한이 있습니다만 평등한 사회고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경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민족이 풍부한 우리입니다. 풍부한 경험이 있으면 지혜롭게 됩니다. 지혜는 경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학문이나 연구에서 지혜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학문과 연구와 이런 데서는 지식이 나오지 지혜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혜로워야지 바른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지혜롭게 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되고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동질성 하나를 보면은 바로 이 말입니다. 제가 해외에서 근 60년 이렇게 살고 있어도 이 말 있습니다. 그냥 그 이북에 가도 그렇고 이남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말이 통하는 거 딱 보면 아 우리 민족이구나. 또 말이라는 거는 과학 철학으로 보면은 심상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식 구조가 같다는 말입니다. 말이 같다는 말은 의식, 인식 구조가
공통된다는 말입니다. 예, 예. 따라서 말하자면 의견 소통이 충분하게 됩니다. 예, 그 의견 소통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지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말싸움하고 토론회가 이기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것은 상대방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민족의 공통성과 또 특유성을 잘 살리면은 예. 우리 민족만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의 관습이랄까 예. 민족의 문화가 예. 나타나게 됩니다. 네. 네. 그것을 위해서 남북 해외 학자들 혹은 잘 아는 외국인들까지 합해서 우리가 한국 조선의 문화적인 정체가 무엇이며 무엇이 되어야 또 어떻게 더 바람직하게 되어야 한다 하는 이런 그 비전이 네.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통일 문화에 속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곧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통일 문화를 어디서 창조하느냐? 교육기관에서 창조해야 됩니다. 예, 예, 예. 그건 구체적으로 교육기관에서 어떠한 교육 목적을 가지고 교육기관에서 학습을 시키고 연구를 시켜야 하겠느냐 예. 하는 것을 또 예. 말씀드리죠. 예, 예. 우선 통일 교육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요.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그 내용, 즉 통일 문화와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그 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예. 아까 이 통일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 예.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이 아는 것은 안다고 해서 상대방을 정확히 안다고 해서 상대방의 입장과 또는 가치관과 동의하는 건 아니다. 예. 또 합의하는 것도 아니다. 예. 그리고 또 어디 신문에서 보니까 교수님께서는 그 친구와 동지를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셨더라고요. 예. 예. 친구가 된다고 해서 동지가 되는 건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시면서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북한은 대단히 모범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범적인. 제가 이제 교수님 논문이랄지 책을 읽어봤을 때 교수님께서 사회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이제 연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연구의 바탕을 두어서 북한은 대단히 모범적인 사회주의 국가다 이런 학문적인 결론에 도달하셨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이 우리 한국 사회 남한에서의 어떤 지배적인 정서는 교수님께서 북한에 대한 북한을 모범적인 사회주의 국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남한에서 자주 쓰는 그러니까 종북주의자 또는 또는 친북주의자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런 면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 듣고 보니까 굉장히 이런 문제 우리 지금 한국 남한 정치 현실과 관련해서 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북한을 학문적으로 또는 객관적으로 이 모범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이해하는 것이 곧 북한의 어떤 그 체제 이념이라든지 또는 정신 이런 것들을 동조하고 추정하고 이런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다 이렇게 예.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저 한국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예, 부분 조금만 중요합니다. 예, 조금만 누가 봐도 저도 예, 예. 해외에서 수십 년 살면서 또 북한과 여행도 하고 북한 사회를 연구도 하고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아까 말씀에 친구와 동지 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친구가 되기가 더 중요하고 더 어렵습니다. 예. 동지가 되는 것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네네. 그건 교육을 같이 받고 정당에 같이 들어가고 수련하면 동지가 다 됩니다. 교육의 장화를 불문하고
그 누구도 훈련만 하는 기간만 지나가면은 서약하고 이러면 동지가 다 됩니다. 예. 조선노동당의 당원이 인구의 한 15%가 되는데 그 사람들은 다 동지입니다. 응? 아하. 그럼 동지가 돼가지고 일을 같이 하고 뜻이 같이 좋습니다. 귀한 겁니다. 네. 그러나 인간과 인간 사이는 네. 인간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는 친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 예. 친구가 되면은 모든 것을 가릅니다. 갈라 먹습니다. 아, 예. 동지가 됐다고 해서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저들어 친북 인사다, 뭐 친사회주의 인사다, 북한을 찬양한다. 잘하는 건 찬양합니다. 예. 북한을 사회주의 모범적인 나라가 됐다. 꼭 제가 얘기하는 거, 그거는 잘하는 겁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구체적인 의미입니다. 사회주의는 예. 공산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가장 어뜸가는 도덕 규범이나 정치 이념이 어디에 있냐면 평등에 있습니다. 아, 예. 평등. 예, 예. 사회주의는 평등, 자본주의는 자유. 예. 여기에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유가 희생이 되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평등이 많이 희생됩니다. 예, 예. 남쪽에는 자유를 추구하기 때문에 평등의 희생이 많았고 북에는 평등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유가 제약이 됩니다. 예, 예. 그건 인류 역사에서 나타난 진리입니다. 예,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북한이 다른 거는 어떤 것 다 치고라도 평등한 사회다. 이런 걸 제가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아, 예. 거기서 교육을 많이 받은 대학 교수님들, 학장, 뭐 학교의 대표되는 이런 분들이나 그렇지 못한 분들이 사회에서 국가에서 받는 대우가 평등합니다. 아. 제가 거기서 병원에도 가보고 대학교도 가보고 다 가보면 대학교에 행정하는 총장, 학장 예. 이런 사람의 참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월급, 예. 월급을 보면은 다 친구들인데 2배를 넘지 않습니다. 대학 강사하고 조교수를 할까 이 젊은 사람하고 나이 많은 원로 교수하고 월급 차이가 2배를 넘지 않습니다. 아. 미국에는 100배 넘습니다. 아. 예, 한국도 100배 넘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서 유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그걸 이북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했습니다. 예. 그건 우리 긍정적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거기다 국제 압력이 있지 등등으로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인민들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경제는 만들어야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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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제가 2010년에 김일성 주석님의 100주년 기념 생실 때 가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강연하는 걸 멀지 않은 옆에서 들어보니까 아 이분이 하는 일 우리는 그래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이상 더 허리띠를 메고 굶주리는 배로 우리 인민들을 놔두서는 안 됩니다. 네. 이런 말을 합디다. 그래서 제가 큰 걸 느꼈습니다. 예. 역시 어떤 사람들도 먹어야 되고 또 평등하게. 그래서 북한이 식량이 없고 하지만은 그 배급을 될 수 있는 대로 평등하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배고픈 것까지는 참자. 네. 그런데 굶어 죽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굶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아,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북한에서 어렵지만 생존권 하나는 지금 유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그래서 성공적인 사회주의 국가라는 말을 그런 의미에서 한 겁니다. 아,
교수님 그러시면요, 북한 사회에서는 그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갑질 또는 어떤 그 비정규직 또는 어떤 그 실업 문제 이런 게 굉장히 우리 남한에서는 사회적인 문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인데 북한에서는 그런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 전혀 뭐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없는 없습니까? 이유가 사유재산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국가가 사회 전체가 동시에 공유합니다. 네. 그래서 모든 인민들이 그 재원이나 이런 거를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경제적인 차이가 많음으로써 오는 인간적인 불평등, 갑질, 예. 남쪽에서 예. 그런 거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이제 말씀 들으면서 한 가지 또 떠오른 생각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평화가 가능하게 된다. 있는 그대로 어떤 이해. 그래서 그런 그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그런 문화가 통일 문화가 중요한 구성 부분이 하나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교수님께서 북한을 50차례 이상 그렇게 방문하신 거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교수님께서 무슨 종북주의랄지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이런 것보다는 친구로서 북한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결국은 그 어떤 한반도의 평화 또는 어떤 통일 그러니까 이런 문제 이런 과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그 일환으로서 북한을 그렇게 방문하신 것처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느 기회가 있어 제가 트랙2라는 것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오래 살면서 과거 한 30년 사이에 남과 북 또 북과 미 전혀 소통이 되지 않은 그런 시기가 많았습니다. 더구나 보수 정권 때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어느 정권이 들었어도 북한을 악마화시킵니다. 또 시켜왔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북미 관계 또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은 이게 이제 잘 대화를 해서 잘 풀려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와 정부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대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정책 노선은 또 다른 남쪽 국가는 정반대고 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못합니다. 누가 대화를 못하느냐? 정부와 정부가 대화를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들이 대화를 해야 됩니다. 정부밖에 사람과 사람들이 필요하면 그런 사람들이라도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 밖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제가 아는 교수들이나 그 사람들이 다 정당의 중요한 사람이고 체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분들은 국가의 대표가 아닙니다. 국가 대표가 외국에 나가면은 외교관입니다. 외교관이 하는 일은 그 국가의 정책을 선전하는 것이고 국가의 정책을 반영시켜서 외국에 나가서 논쟁도 하고 이래서 자기들이 정책적인 입장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 외교관들입니다. 저는 외교관들 모아보아야 아무 얻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 얘기가 빤하니까. 그 북한 사람들이 나와서 외교관들 얘기하면 한국 사람 나와서 그 정부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외교관들이 얘기하는 것은 다 예측할 수 있고 같은 겁니다. 그러나 그 사회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교관 아닌 사람들 그래서 외교관들이 만나는 걸 트랙 1이라 그럽니다. 그러고 그 기찻길 이렇게 보면 트랙 2는 그 밑에 이렇게 병행해서 트랙이 있는데 그거 트랙 2라 합니다. 중국에서 중국에서도 많죠. 중국에서 그래서 이 트랙 2를 보면은 트랙 2는 트랙 1 없이는 트랙 2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길을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출애굽가 필요하구나. 북한 사람들, 중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남쪽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자기들 입장, 자기들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자. 그 중앙 집권을 하고 있는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출애굽2에 나오는 사람들이 출애굽1에 나오는 사람들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어도 다 갖고 하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들어보면 말과 말하는 그 사이에 말하지 않은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말을 보고 그 사람들이 마음가짐을 알려고 하면 출애굽2가 출애굽1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 가운데 인포멀 커뮤니케이션, 비공식적인 또 출애굽2 커뮤니케이션 이것이 절대 필요하고 앞으로 통일을 지향하면서 더 왕성하게 되어야 됩니다. 각 분야의 학자들, 예술가, 운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 분야에서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모여놓으면 얘기할 게 많습니다. 예술가는 예술, 음악하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 이렇게 그러한 다양한 이 관계를 하는 것이 통일 문화를 창조하는데 굉장히 필요합니다. 학교에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언론이나 소위 사회 활동에서 이런 걸 권장을 해야 됩니다. 교수님께서 아까 그 통일 문화 말씀해 주실 때 그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가치관의 그 교환이고 가치와 교환을 통해서 어떤 상호 이해의 지평이 넓혀지고 그런 가운데 어떤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이 트랙2 이런 그 인포멀 커뮤니케이션 이런 모델이 우리 사회 전역에 이제 확산이 돼서 전반적으로 확산이 돼서 활성화되면 이 통일 문화가 정착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옳습니다. 통일 문화는 통일되고 나서 만드는 법이 아닙니다. 지금 남은 남대로 북은 북대로 모여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그 평화에 관한 또 상호 이해에 관한 커뮤니티 빌딩에 관한 이런 것을 전부 대화를 하고 이질성을 이질성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권장하는 이런 공부와 이런 문화적인 경험이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내일로 기다릴 게 아니고 지금부터 북은 북, 남은 남대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통일교육인데 마침 또 통일교육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 한국이 아마 지구상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은 나라로 보통 꼽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육열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수님께서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교육열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이 통일교육 그 분야에 관해서는 굉장히 그 미비하거나 뭔가 그 잘못된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통일교육의 어떤 철학이랄지 또는 어떤 그 방향이랄지 기존의 그 통일교육이 어떤 부분이 그 미흡했는지 이런 것 좀 아울러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교육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입니다. 인간을 생물적인 존재에서 사회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이 교육입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받지 않는 사람은 개인적인 육체적인 욕구에 의해서 움직이고 교육을 받은 사람은 사회적인 국가적인 단체적인 이익에 충실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만드는데 공헌하는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 통일 교육은
사람을 중심으로 돈을 중심으로 해서 혹은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념을 중심으로 그게 아니고 사람을 중심으로 하자. 예. 사람을 중심으로 한 전체적인 교육을 우리 옛날 사람들은 전인교육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전인교육. 예. 이게 우리 그게 또다시 한번 요새는 세계화 등등 대학 과학화 이렇게 돼서 교육이 과학적으로 이렇게만 너무 흘러가는 것 같은데 네. 더구나 대한민국에서는 입시 시험 하려고 공부를 하는 것 같고 네. 그런 걸 떠나서 또 그와 동시에 전인 교육을 시키자 이게 중요합니다. 네. 전인 교육은 문자 그대로 인간 전체인데 제가 볼 때 인간 전체는 인간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인간은 첫째 육체가 있습니다. 예. 육체는 아프고 뜨겁고 하는 걸 느끼는 거. 그게 육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있는 건 마음이 있습니다. 네. 육체와 마음.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와 하나를 보태면 둘이다. 그건 우리 마음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셋째는 이 가치관을 느끼는 게 있습니다. 네. 아름다운 거다. 자, 저건 하모니가 됐다. 저거는 더 우수하다.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가치관입니다. 그걸 두고 이제 정신교육이라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그 육체교육, 이성교육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정신교육, 아, 예. 그 다음 정신교육을 정신예술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진행하면 그 철학도 포함되고 다 되어 있습니다. 넷째로 인간 가운데 저 안에 제일 안에 숨어 있는 것이 영혼입니다. 영혼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 영혼 교육이 또 굉장히 인간을 윤택하게 하는 전인 교육입니다. 예. 그 영혼의 교육은 철저히 형이상학 교육. 아, 예. 영혼은 형이상학적 교육에 철학 말하자면 철학 예. 교육, 심지어서는 신학 교육까지 포함해서 영혼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네 가지 분야의 교육을 동시에 중요하게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서 육체와 정신과 이런 게 다 각각 노는 게 아니고 네. 다 서로 연결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인 교육을 옳게 시키자. 그게 우리 통일 교육의 하나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우리 교육의 상대방 아는 교육입니다. 예. 예. 남쪽 교육은 북한이 어떤 사회냐, 북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행동을 왜 그렇게 하느냐, 예. 이걸 철저하게 연구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합의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해를 하래요. 예. 이해를 하면 평화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육을 남은 북에 대해서 북은 남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예. 그런 교육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예. 준비만 되어 있고 정책만 그걸 장려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변변찮은 책을 한국에서 나왔는데 얼마 안 돼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수가 팔리고 그런데 그건 북한을 선 안에서 보지 말고 선을 넘어서 보자 예. 하는 그런 책제물 가지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선을 넘어서 보는 것을 환영합니다. 예. 그러나 정부나 어떤 이익단체나 이런 데서는 선을 다 가지고 사람들을 묶어버리는데 예. 우리는 교육기관에서 혹은 사회생활에서 자유함을 받아가지고 좀 더 사람답게 자유롭게 살아야 됩니다. 예. 그러한 것을 통일교육의 아주 핵심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통일교육의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영어로는 empathy라 그럽니다. 아, 예. 그러네 한국말로 제가 최근에 알아보니까 역지사지, 예. 역지사지, 남의 입장에 예. 들어가서 생각하라. 예. 이 역지사지. 예.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라. 이건데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통일교육에. 지금 그렇게 하면은 남에서는 북을, 북에서는 남을 악마화시키지 않습니다. 예. 지금 악마는 외세 점령에 의해서 또 이 전쟁 이후에 1953년 이후에 계속 냉전에 의해서 상대방을 악마화시키는 그런데 말려들었습니다. 예. 65년 동안 말려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악마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상대방을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남쪽에서 소위 방공교육이라는 걸 받아서 처음 평양에 가니까 눈이 뜰뜰합니다. 예. 그리고 기대한 거하고는 다른데 여기도 사람이 사는구나. 네. 여기도 사람이 울고 웃고 하는구나. 네. 여기 뿔난 사람들이 안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할 만큼 우리는 외세의 압력에 의해서 또 궁극적으로는 자발적으로 잘못됐지만 외세의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받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 교류가 남북 이해와 통신과 또 통일은 요원합니다. 예. 그래서 통일은 남북의 통일 문화를 이해하고 통일 문화를 창조하는 통일 교육에 우리가 투신을 하면은 통일의 날이 빨리 올 겁니다. 예. 지금 그 북한에 대한 그 악마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이 부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사실 북한을 악마화 시키고 있죠. 그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미국 대외 정책 이런 쪽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미국 대외 정책의 그 역사를 보면 항상 그 세상을 선과 악 그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누고 그 악을 부정하면서 또 악을 그 제거하면서 미국 사회의 어떤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 이런 패턴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던데 미국이 현재 북한을 악마화시키고 있는 이런 부분도 미국 그 대외 정책의 어떤 패턴 그런 게 어떤 일환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 남한에서도 북한을 악마화시키는 그런 시각이 굉장히 그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교수님께서는 그런 그 악마화로부터 벗어나는 악마화로부터 그 해방이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서 그 엠파시, 역지사지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교수님께서 작년에 저술하신 선을 넘어 생각한다. 그 책도 바로 그 엠파시 또는 역지사지 이런 시각에서 쓰셨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옳습니다. 이 무언가 모르게 미국은 한시도 빼지 않고 북한을 악마화했습니다. 6.25 우리 코리안 워 전쟁 때 미국 사람이 한 5만 4천 명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은 250만인가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런 결과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건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그 훗날부터 북한을 악마화시키는데 그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대한민국의 보수 정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악마화를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북한을 앞장서서 악마화 할 뿐만 아니라 그걸 악마화로 인해서 만들어진 미국의 대외 정책, 군사 정책 여기에 동참을 해가지고 한미 공조를 해가지고 뭘 합니까? 공동 훈련을 하고 또 북한을 공동적으로 만들고 그뿐입니까? 군사 공동 합동 훈련 이걸 계속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는 가운데서 그 군산복합체들이 작용을 합니다. 적지 않은 경제적인 이해를 군산복합체에서 챙겨줍니다. 그 남쪽도 군산복합체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비리도 있고 부정부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을 악마화시키는 것은 미국서부터 생활화되었습니다. 그 미국의 사실 제가 이걸 좀 이 말은 주저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하는데 미국이 백인 우선주의 국가입니다. 뭐 흑인을 해방시켰다고 해서 흑인들이 백인처럼 동등한 대우를, 문화적인 대우를, 의식적인 대우를 받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 마틴 루터 킹 박사, 목사, 그 목사를 제가 존경하는 이유가 그분 평등, 모든 걸 다 제쳐놓고 평등하게 하자. 그리고 모든 문제를 총칼 가지고 하지 말고 비폭력으로 하자. 이 아주 훌륭한 분이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 생각하면은 미국이 아직까지 북한을 악마화시키는데 그 원천이 마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악마화시킵니다. 저는 미국이 아프리카 노예들을 흑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물건 취급하고 인간 취급을 안 한 것, 이것을 저는 미국이 범한 원죄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죄를 아직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 더구나 요새같이 다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보면은 백인이 아닌 것은 다 열등민족입니다. 그리고 멕시코 사람들 못 오게 담을 세우고 하려고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아닙니까? 그분이 볼 때는 중국이나 한국이나 북한 전부 열등민족입니다. 그걸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좀 더 주체성을 가지고 미국의 문화나 의식에 너무 매어달리지 않기를 제가 미국에 50년 이상 대학 교수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이 그렇습니다. 미국이 인종차별을 한 나라고 한국, 중국, 북한, 일본 이런 사람들을 절대 동등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사람하고 동등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미국 사람보다 더 우수한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인류 역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 가지고 해야 됩니다. 세계의 비핵화를 하는데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북한이 비핵화는 좋습니다. 그러나 북한 자기만 비핵화가 아니고 조선반도 비핵화만 아니고 세계 전체 비핵화를 하는데 미국과 손을 잡고 세상 비핵화의 하나의 앞장서는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통일 교육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아까 이제 엠파시라고 해가지고 좀 우리말 역지사지 이렇게 번역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바로 이제 이 엠파시 또는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북한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북한을 끝없이 이제 악마화시키는 이제 이런 그 패턴이 지속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또 북한을 그 악마화시키는 이런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그런 그 북한을 악마화시키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한데, 우리 한국에서 특히 이제 보수 정권을 매개해서 북한의 그 악마화 이런 이미지가 강화되어 있다. 특히 뭐 한미 공조, 한미 동맹 이런 그 제도들을 매개해서 이렇게 강화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통일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역정을 두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북한을 악마화시키는 대신 북한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그래야만이 이 한반도 평화랄지 어떤 통일을 열어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북한을 남쪽에서 악마화시키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시킵니다. 그걸 경험적으로 북한이 이렇기 때문에 악마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그 결론, 북한 악마다 하는 것을 주입을 시켜가지고 말하자면은
의식화되게 만듭니다. 아, 예. 그게 중요한 역할을 모두 아시겠지만 한 사람들이 탈북자들입니다. 아, 예. 그 국가에서 탈북자 중에 가장 그 유명한 사람을 제가 아는데 잘 알았죠. 황장엽 당석이는 예. 탈북자 중에도 탈북자인데 예. 이런 사람들이 와서는 김정일 비난을 위해서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어느 탈북자든지 그 나라를 버리고 그냥 탈북을 해서 나온 사람이 그 나라에 대해서 좋게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진정으로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자기 모국에 대해서 그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는데 그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북한을 자기 나라를 잘 아느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하. 어떻게 보면은 북한을 제일 모르는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왜냐하면 정보가 있습니까? 교통통신이 잘 되어 있습니까? 또 악마시키는 그런 저의가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네. 그 여기 오면은 그만 북한을 악마화시키는데 제가 그 스크립트를 딱 보면은 이 누가 만들어 줬습니다. 예. 만들어 줘가지고 악마화시키는데 그걸 뭐 번역도 하고 미국도 나오고 그런 사람도 와서 강의 여기저기 하고 돈깨나 좀 받아가 하고 하는데 그거 전부 다 북한을 있는 그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에 의한 북한의 악마화는 우리가 좀 애누리를 두어서 봐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그래서 북한 악마화를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저지하고 안 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남은 남대로 악마화가 북에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악마화하는 것을 우리가 극소시키자. 이게 이제 통일 교육과 통일 문화를 만드는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통일 문화 차원에서도 이제 역시 그 커뮤니케이션 그 말씀을 해주셨고 또 트랙 2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 한반도 평화나 통일에 대한 가장 심각한 걸림돌 중에 하나가 북한에 대한 그 불신, 어떤 악마화, 그러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상황에서 우리 어떤 그 사고방식, 문화 체계를 이렇게 구성해낸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 우리 남한 내부에서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지만 남과 북 간의 어떤 다양한 차원에서 어떤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그 특히 그 트랙 2 모델에 입각한 또 역지사지의 시각에서 진행이 되는 그 남과 북 간의 그 적극적인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계속 대단히 중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게 통일 교육의 저변에 흐르는 것이고 통일 문화의 문화 창조에 이바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북한을 탈악마화 시키는 방법도 한 가지 북한이 테러리스트도 아니다. 북한이 무슨 인민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불평등하고 공정하지 비인도적으로 이 다음에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게 북한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악마하지 마라. 이게 한 가지 방법이고 전체적으로 봐서 북한이 보통 나라다. 이거를 정립시켜 줘야 된다. 보통 나라가 추구하는 정책을 북한도 지금까지 수십 년 추구해 왔다. 따라서 북한도 악마 나라가 아니고 보통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도록 해야 되고 저 나름대로 책도 그렇고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이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그 통일 교육과 통일 문화를 주제로 박한식 교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모두 알고 있는 노래가 있죠.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자랐습니다. 지금도 남북이 만나면은 자주 그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기억으로 제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그 한반도 통일 문제에 관해서는 커다란 그 진척이 없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왜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데, 남과 북이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통일 문제에 관해서는 커다란 진척이 없을까, 그런 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오늘 박한식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통일 문화, 특히 이제 통일 교육을 통한 통일 문화가 충분히 제대로 그동안 시행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 교수께서는 오늘 말씀 모두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통일 문화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인간의 행위 또는 어떤 제도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고 또 예측이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른바 보수 정권과 또는 그 진보 정권이 들어섰을 경우에 통일 정책과 대북한 정책이 굉장히 크게 극심하게 변화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실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이 통일 문화가 취약하기 때문에 지금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처럼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교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통일 교육을 통한 통일 문화, 이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가 굉장히 힘을 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